두 자매 지랄 발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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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랄 발광의 시대를 살고 있네. 네.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관 문영배 헌법소장님께서 윤방구를 파면했습니다. 파면한다. 근데 그때 그 파면한다의 목소리에 집중이 돼가 다른 걸 못 봤는데 미소가 가득하시네. 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면면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고심을 많이 했구나. 나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아파가지고. 몸살 났지? 축배도 못 들고. 나도 아파가지고. 나도 온몸이 몸살이 아파서. 나가지고 너무 기장이 확 풀렸나 봐. 말은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집회에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대구 경북에 사는 사람들은 또 말 조심해야 말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말 조심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 예, 뭐. 그냥 나도 친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그래 사람들이 이제 떠본다고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카면 나는 아니 당연히 8대 0이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래 되면은 두 부류로 나뉘거든. 그래 또 두 부류로 나뉘거든. 두 부류로 나누거든. 그래 또 그래 대구 경북 특히 구미의 소식을 전하면 이제 그 전에 파란색이라 하면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파란색 그걸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힘에서 그걸 적었는 거야. 그래 이제 프레임이 다른 건 다 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프레임으로 막 계속 야 진짜 전략 전술 왜 그래 잘 쓰겠노? 그래 어떻게 있잖아 막말로 있잖아.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박았는 거랑 지가 냈는 거랑 왜 같은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국힘당에서 가에 대해서 윤방구에 대해서 뭐 탈당을 해라 이런 말은 안 하고 이번에 했던 어떤 국회의원 한 명 있잖아요. 젊은 사람. 그 사람 탈당시켜야 된다. 그 말만 하고 있대. 김상욱.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뭐 김상욱은 울산에서 됐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공천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다 그 사람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울산은 저거 바운더리라 생각해가 내겠다. 모르지. 어떻게 될지. 진짜 그래서 어쨌든 문영배 헌법재판 대행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분이 대행이었나? 대행이래. 소장 대행이래. 그래가지고 소장 대행께서 내시고. 언니야는 언제 딱 그거 파면되겠다고 딱 느꼈어? 입장할 때. 입장할 때 느낌이 뭐라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우리를 뭘로 보냐? 그런데 이제 첫 문장, 두 문장 지나고 솔직히 우리가 생각한 판결문이 어려워야 되잖아. 근데 판결문이 어렵다 생각해가 방송을 틀어놨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제 김 PD니 용민 목사님. 사실은 MBC나 KBS를 틀어놔야 되는데, 왠지 그냥 그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가, 일단 틀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문영배 재판관님이 하는, 그거를 주로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죽여놨더라고. 그래, 다 그랬다. 20분 동안. 20분 동안 숨 죽이면서 들었는데, 나는 우리나라, 한글이 이래 아름다운지 처음 느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에서 공부를 하려면 한자를 알고 처음에는 독일로 유학 가는 사람이 많았고 초창기에는 왜냐면 거기서 국비가 공자니까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많이 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갔다 왔는 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아니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논문을 쓸 생각을 하노? 그리고 또 어떻게 독일어가 안 되는데 그걸 하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대. 그래가 사실 언어가 그 사람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나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뭐라카노 한글로 논문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더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몇몇 깨어진 어른들. 그렇지 몇몇. 그렇지만은 주로 중요한 얘기를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 지금 이래 얘기를 할 때 영어를 많이 썼잖아. 그리고 특히
머리 안 돼가 미국 유학으로 돈으로 가는 애들 왔다 하면 무조건 영어로 막 얘기를 하잖아. 정확한 영어도 물론 그거는 나의 편견이고. 편견 아니다. 아, 편견 아이가 뭐 그렇고 들어봤을 때. 근데 영어도 억수로 우아하고 괜찮은 영어가 있어. 특히 있잖아.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영국 여왕이나 찰스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직접 들어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듣던 그런 싸구려 영어가 아니고 진짜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그걸로 해가 이렇게 했는데 난 그날 우리나라 한글에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이 진짜 뿜뿜 생겼다. 그것만큼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만지표 하나 쉼표 하나 어디 버릴 데가 없더라고. 그래 솔직하게 말해서 좀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해. 아, 그렇지. 조금 덜 배우고 이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을 못하니까 어려운 말을 막 쓰는 거거든. 그냥 내가 했잖아. 여기 그제 갔다 대구에 와서 교회를 다니려고 교회를 최소한 열 몇 군데는 다녔는데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더라고. 그래 설교 문구랑 내용이랑 그리고 에피소드 연결했는 거랑 다 뒤죽박죽이야.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진심으로 하나님이 대리를 받아서 내뱉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치우는 이벤트인 거야. 그런데 내가 침산제일교회 가서 아 진짜 이 목사님 말씀에 내 감정이 일어나면서 내 생활을 일주일의 생활을 반성하게끔 만드는 설교 내용이신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이 일주일 동안 너무나 고뇌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고 요걸 작은 그냥 꿀꺽꿀꺽 하신 게 아니라 작은 씹어서 진짜 자기의 영과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달받을 때 솔직히 나 목사님 설교에 첫마디 떡 하시잖아.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바빴거든. 그래 하도 무슨 뭐라카노 겨울에 풀 뜯는 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훈재 목사님 설교는 그 시간이 너무 길지도 않으시면서 아니 벌써 끝났나? 한 20분 딱 잡지. 딱 잡으신데 20분이 너무 짧으신 거야. 왜 20분 하시지? 30분을 하지 않고 하면서. 30분 넘어가면 지겨워. 그렇나? 그래가 일단은 그 성경에 충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연결되는 내용도 너무 맞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도 어떠냐면 모르는 사람일수록 내가 무식한 사람일수록 유능한 강사를 만나야 되거든. 유능한 선생님을.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막 설명하는 경우 있거든. 나도 내가 이래 강사를 했으면서 내가 준비 별로 안 했을 땐 사람들한테 윽박질르거든. 그것도 모르냐면서. 그래. 그 뭐든지 엑기스로 20분으로 해야 돼. 이렇게 옛날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어떤 사람이 1시간 했다 그래. 미쳤나? 목사님도 20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집중도도 8분만 지나면 흐트러지거든.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 만났을 때 한 뭔가를 가르칠 때 1분 정도는 좀 분위기 전환, 한 2분 정도는 그 가다가 또 살짝 또 다른 에피소드 이렇게 해야지 되지.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가르치고 하노? 그냥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보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상화시키지 않으면 이건 사라지는 거거든. 그럼 모든 지식이 있다 하지만 이게 자꾸 살을 보태줘야 돼. 내 생활이나 지식이나 그래야지 이게 둥글둥글해가 느껴진단 말이야. 특히 음식 만들 때 보면 어른들이 손맛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좋은 게 옛날에는 요리사가 뭐 몇 그램 했지만 요즘 유튜브에 생활로 하시는 분은 자 보셨죠? 화면상에 요거 내가 생각하는 한 조금은 요겁니다. 감색한 우리는 이게 한 조금이지 이게 한 조금인지 하는데 이걸 실제로 보면서 딱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파딱 되잖아. 그러면서 또 더 디테일한 사람은 나는 어른이고 할머니 손이기 때문에 한 조금 더 클 수가 있다. 요리를 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도 있더라고. 그래. 그 집은 소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말도 하시지. 그래. 왜냐하면 자기는 어디 소금을 쓰는데 이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소금을 해봤을 때 요 소금은 지릴 때, 요 소금은 또 그거 무칠 때, 또 요 소금은 국낼 때 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또 이제 발표를 문형배 그 소장님께서 그거
대인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난 그분의 행적을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됐더라고요. 임명이 되고 또 그 청문회를 할 때 이 사람을 뭔가를 터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재산 정식도 대법관 중에 가장 작았어. 3억. 4억이었는데. 4억, 원래 신고된 건 6억 얼마인데, 그건 아버지 재산까지 합쳐서 6억 얼마인데, 그 사람의 평소 지론이 일반 평균인들보다 재산을 갖다가 비슷하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자기가 한 1억 정도 더 많았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3억이 뭐, 그게 알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5, 6년 전이잖아,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게 3억, 4억이 이렇게 뭐, 그래도 자기는 평균보다는 작게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그리고 또 정말 국힘들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막 윽박 지르는 거야. 이 돈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됐는데 돈을 갖다가 더 쓰지 않았느냐 하길래 그분이 하는 말이 가정재판소는 돈이 없어서 제가 돈을 제 사비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뭐 돈을 더 냈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왜 자기들이 그래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공전 받으려고 돈 들어가고, 횟집 뒤에 가가지고, 비싼 회 사먹으면서 하고, 그랬겠지. 나도 모른다, 그냥.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나는 매불쇼로 봤다 그랬잖아. 그거 10시부터, 10시 반부터 11시 끝날 때까지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또 갔는데, 2시에는 이제 봉수수라고, 봉지욱 기자랑, 이명수 기자랑, 또 한 명 기자. 이수야. 미안해요. 나는, 정인수인가. 정인수인가. 그래. 그분들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정인수 기자가 한 말이, 매불쇼에 나와서 이렇게 촌촌살이를 해주시는 체육 기자님, 그리고 이 시대에 지식인이라고 우리들의 힘든 것을 보살펴준 유시민님, 그리고 또 자기들 이렇게 취재를 하겠다고 발벗고 다니는 취재님들, 그리고 보다 더 위대한 거는 국민들이라고. 그래, 아무리 우리들이 막 밝히겠다고 막 극하고 촌촌살인을 날려도 국민들이 거기에 있잖아. 헌법재판소 앞에 떡 있으니까 그들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4.19 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유권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나는 몰랐어. 최순실, 박근혜 그 시절에는 종편들이 막 나서서 가를 재단을 했는지 난 몰랐거든. 나는 촛불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던 게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을 안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판결 나는 아침까지 5대 3이니, 4대 4니. 근데 솔직히 명백하게 나와 있는 죄가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진짜 이번에 군인 사회는 아작이 났더라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박종건 사령관님도 보석으로 풀려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이 이걸 진짜 이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족 봉기를 했을 때 거의 다 실패를 했잖아. 3.1 운동도 그렇게 그렇지. 많이 돌아가셔도 어쨌든 일제치하에 들어가 버렸잖아. 동학도 그렇지. 그리고 또 저 가면은 무슨 아무튼 있다 그지? 그리고 4.19 혁명도 어쨌든 그걸 빌미로 해갖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버려. 그때도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5.16가 안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저거 밥그릇 싸움한다고. 그래 지금도 끝나고 나서 우원식 거기가 나는 채우기 한 말이 되게 생각나는 게 절대로 지금은 계엄을 그러니까 3월 8일인가 그때였어. 개헌은 해야 되지만 3월 8일인가 그때 지금 기다림의 연속인데도 채우기 한 말이 절대로 계엄하면 안 되는 게 계엄했다는 말과 동시에 국민의힘 가드를 갖다가
민주당이랑 동격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같은 동반자로 왜 승격을 시키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고 일단은 국힘을 완전히 그거 내란 잔당 가들은 해체를 시켜야 돼. 저것들끼리 다시 모이더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국민들을 위로해 내 말이 축제를 즐기고 하든지. 축제를 하면서 너무 수고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큰일이 닥치고 나면 그 큰일이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끝나고 나서 서로 위로해주는 작업이 너무 그렇지. 필요하거든. 그래야지 이게 해체가 되고 하지. 우리가 아팠던 이유도 그렇잖아. 그래. 그 나름 그래도 가지는 못하고 대구 경북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좀 대변도 해주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대구 경북에 제일 직격탄을 맞거든. 그래. 국힘당에. 시잘데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예술을 하고 그리고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에는 그래도 예산이 깎이진 않잖아. 물론 이번에 그 오세훈이나 뭐 이런 애들이 되어서 서울 애들도 막 몸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대. 홍준표 나오고. 그래. 모든 문화 예산은 다 깎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로 KTX 타고 가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연극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해주고 성악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연주를 하는 게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의 가회 선생님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방과후 선생님이고 그리고 또 대학의 강사님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쓸 자리가 없어. 쓸 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다 서울로 가야 되나? 우리 애들의 쓸 자리도 없고 우리는 그러면 맨날 뽕짝이나 듣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거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나름 마음이 아팠던 거야. 많이 아파. 막 그거를. 그러고 진짜 위로해주고 최소한 있잖아. 아이고 최소한이 아니고 일단 내란 잔당 다 없애고.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를 하든지 하지. 그래. 안 그래도 이게 그때 그 박지원 대표가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때 몇 명 모이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가 뭐 롯데 호텔인가 모여가지고 그거 개혁 그거에 개헌? 했는데 개헌을 얘기했는데 본인은 무슨 소리고 하면서 그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원식도 그건가 수박인가? 왕수박인가? 왕수박인가? 난 진짜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한때 학생 운동을 했고 한때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직업을 안 가져보니까 너무 환상을 갖고 있는 그렇지. 거야. 이거는 현장에서 사실은 그 자동차 뭐 부품을 하든 뭘 하든 너는 아차 잘못하면 손이 가뿐다. 그래. 그리고 막말로 그 사실 일본이나 영국이 망하고 있잖아. 당연하지. 그거 내각제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들 몰아먹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민주주의도 망하고 있는 판에. 영국하고 일본에 있는 그 있잖아. 국민들은 모르겠고 그 약간 있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세계적으로 다 지금 트럼프 물러가라고 그거 하고 있다. 트럼프 우리 그 법관들을 미국으로 가면서 수입해주고 수입해주고 싶다 하면서 극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모델인데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문영배 그 대법관을 이게 장학금 줬는 장학금 주는 그 진주의 어른 김장하 어른이 너무 뭐라 해야 되겠노. 누구나 다행아. 내만 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러고 내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내 자식은 내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걸 하고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세상에 인생의 세파라는 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어. 내가 노력해가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밥도 사주게 되면 그게 진짜 대단한 거지. 내가 공짜로 떡 받은 돈을 떡 쓰는 거는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어른이. 어른이 그냥 하나의 미라를 뿌렸는데 이게 거두었다. 그래서 또 그걸 실천하려고 시켜냈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점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래 싶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근데 사실은 다 시그널을 많이 줬는데 우리는 쫄았던 것 같아.
그거 이재용이 그거 이재명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가. 그런데 중요한 우리 너무 많이 쏘가서. 그렇지, 그렇지. 너무 뒤집이 되는 걸 맛봤잖아. 그러니까 대구 시민의 마음속에도 뭐냐면 그때 그 인혁당이나 이런 걸 최선을 다해서 막 할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름 명망 있는 집인데 다 짜라 들어붙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실 한 집안에 그 시대에 60년대 대학을 한 명 보낸다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해바라기를 해서 다 뭐 개천이었잖아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 용을 만나고 싶었는데 다 이무기도 아니고 그냥 지렁이처럼 그냥 밟혀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한테 너무 강한 거지. 아우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간다. 사실은 토요일 날에 우리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몸도 아프고 쓰러졌습니다. 네네 쓰러져서 있었거든요. 아 대구도 못 갔다.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그냥 그 뭐랄까 우리 자축하자 이렇게 자축이 뭐고 그냥 픽 쓰러져 버렸다. 그래서 맥이 너무 놓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별 그건 없었지만 이번에 그 서울이다 아니면 대구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그 저희들은 마음만 자글자글거렸지만 그 자기 잡이 서가지고 KTX 타고 가서 집회하고 이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뭐 허섭선생님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빛을 줬습니다. 만나면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